네, 김진팔입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요 창문 있지 않습니까? 이 창문 스타일하고 이 벽돌 색깔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창문하고 이 벽돌 색깔 똑같지 않습니까? 모습까지 격자 무늬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붕도 바로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건물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 장소는 여기입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아, 여기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요 3개짜리 이거 줄도 있어. 보시면 여기 또 줄도 있잖아요. 이거. 이 줄 하나 둘 세 개짜리 이 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줄이 보이죠? 이 건물에서 이쪽으로 줄이 세 개씩 나가고 있어요. 이쪽도 있고. 네, 여기 보시면은 요 구조물 요거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요 구조물이 그건데요. 그림자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림자거든요. 그 구조물은 이거고 그림자가 여기 있고 줄 세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인데 여기 줄 세 개 보이죠? 이것도 역시 그림자겠죠. 줄은 또 이쪽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위치는 여기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 영상 보면서 지붕이 이렇게 생겼다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위치를 제가 추정을 하기를 여기인 것 같다. 왜? 지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지붕이 이렇게 생긴 지붕이니까 아마 여기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키예프 화력발전소의 파괴 규모가 너무 커서 복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면서 이 화력발전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라고 추측을 했는데 여기였고 오늘 나온 영상에서도 역시 이 장소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에너지부 장관은 키예프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한 곳이 파괴된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나토 사무총장 리테와 함께 현장에 나토 사무총장이군요. 네, SWC도로 보시면은 이 장소에 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난번에 제가 추측했던 자리가 맞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스미지역 변화가 없고요.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요. 쿠피안스크 어디 봅시다. 변화가 없고요. 그나스나 리만에서 갑자기 빨간색이 늘어났습니다. 러시아군이 최근 24시간 동안 진출한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시베스크 변화 없고요.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없고요. 포크롭스크 미르노그라드 근처에서 빨간 거 2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쭉 가서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포리자에서 빨간 거 여기 나오고 있죠. 러시아군 진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키예프와 카르키우에서 화력발전소들이 복구 불가능 시설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또 복구 불가능 시설에 추가된 발전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군은 대규모 공습 시 카-32 미사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1톤 무게의 탄도를 탑재한 중형 대함 미사일로 2016년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특수군사작전 기간 동안 지상 목표물에 대한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현대화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양산 단계에 있습니다. 네, 카르코프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방공 시스템을 파브 3000으로 공습했다고 합니다. 키예프에서는 수도관이 터졌나? 뭔가 또 공격을 당해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키예프의 히틀러 거리에는 반데라 이름을 딴 형편없는 해협이 개통되었습니다. 뭐라고? 히틀러 거리라는 게 있다고? 키예프에?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또 조종사들이 파브 500 어딘가에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계란 전투기가 마이단 우크라이나 동상이죠. 이거 키예프에 있는 동상 위를 지나가는 상징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게란토 전투기가 키예프의 조국 동상이를 비행하는 모습 2020년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다. 콜롬비아 용병 중 한 명은 우크라이나 겨울 활동 중 대피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피하고 있는데 폭탄이 떨어졌어? 다리가 넘어갑시다. 르비우 지역에서는 공격 이후 중요한 석유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한 화재가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다. 파이프라인 화재 발생했으면 그거 밸브를 잠그면 되지 않나? 근데 그 안에 남아있던 기름이 계속 타는 건가?
헤르손 주지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테러리스트들이 노바카코프카의 한 상점과 복합시설에 충격을 가해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러시아의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적군이 벨고로드를 공격하여 도시 전체가 정전되었습니다. 또 벨고로드 정전시켰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주지사인 것 같습니다. 글라드코프 주지사는 예비 조사 결과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 벨고로드 에너지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측 공격했대요. 우크라이나 공군은 카스피해 상공에 배치된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에서 순항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이제 러시아도 공격한답니다. 우크라이나 방송들은 드론들이 키예프 지역의 날리바카호를 향해 북쪽과 남쪽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전소를 또 공격할 예정이라고 막 나오고 있어요.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또 대규모 공격을 한 것 같아요. 키예프는 뭐 기타 등등 많이 했겠죠. 여기도 나오고 이번 달 가장 강력한 조합 공격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대규모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300에서 500대의 무인 항공기와 최대 65발의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스타링크 막히기 전에 빨리 써야지. 우크라이나 방송 채널들 미사일이 여전히 트리폴리의 화력 발전소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고. 그 스타링크 막는다는 이거 어마어마한데 선이 엄청 많은데 이 노란 선이 이제 계란 드론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 거나 이런 거는 뭐 요 휘는 거 보니까 순항 미사일이네. 그리고 파란 거 뭐 이런 거는 또 탄도 미사일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스타링크 막히잖아요. 막히기 전에 스타링크로 개조해 놓은 드론 다 써요. 소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격하네요. 그죠? 미 공군 소속 RQ-4B 글로벌 호크 헬기가 현재 흑해상공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행이 있을 때에는 이제 러시아의 깊숙한 곳에 그 어태컴스라든지 아니면 스톰 섀도우가 날아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왜 날아갔을까요? 지금 러시아가 대규모로 공격을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좀 파악을 하려고 날랐나? 우크라이나 전기회사에 따르면 어젯밤 러시아는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에너지 부분에 가장 강력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키예프의 수천 가구가 사실상 제대로 된 난방 없이 지내고 있다고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카르키우의 발핵발전소는 복구 불가능합니다. 지역에 의해 의원에 따르면 도시의 주요 화력발전소 하나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격앙된 어조로 아부다비 회담 이후 미국이 제안한 긴장 완화 조치를 사실상 무산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뭐 일주일 그거 안 했는데 일주일이 안 됐는데 지금 뭐 깼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기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이 제안한 겁니다. 외교적인 시기고 추운 겨울 날씨인데도 에너지 타격을 중단하자는 거였죠. 미국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야, 일주일 한다더니 왜 안 해? 일주일 지났는데? 일주일 지났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장된 반응에 대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거짓말을 직접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기간이 일요일부터 다음 일요일까지며 일주일도 이미 긴 시간인데 우리는 어떤 기간이라도 만족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기간을 잘못 계산한 거죠. 젤렌스키하고 푸틴 트럼프가 한 계산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나? 실제로 러시아가 72시간 최후 통첩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점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점이 이제 그 3일 후가 1월 24일이라는 게 제가 그때 기록을 찾아보니까 지난 일요일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로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날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미사일 공격, 키예프를 강타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역의 정전 사태가 극적으로 악화되고 그날이에요. 다 1월 24일.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앙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휴전이 필요합니다라고 또 이거 말한 날도 1월 24일입니다. 이 기사도 1월 24일 여기 밑에 나오죠. 여기 나오고 또 키예프 시장 비탈리 클리치코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도시를 떠날 것을 촉구한 것도 그날이에요. 1월 23일.
그러니까 일주일 지난 거는 맞아요. 근데 트럼프가 얘기한 거는 이날 바로 얘기를 안 했죠. 며칠 있다 얘기했으니까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얘기한 날부터 기점으로 생각한 거고 사실은 이날 기점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런 이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 공개됐다. 핵심 요소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무역 관계를 해서 돈을 잘 벌게 되면은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토 사무총장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외국 군대 공군력 해군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것이 계속 방해하고 있죠. 러시아가 싫어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푸틴하고 트럼프는 얘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얘기가 뭐야. 러시아가 싫어하는 조건을 계속 고집하는데 이건 하지 말자는 거잖아. 그죠? 예.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서방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층적 계획에 합의했다. 뭐 어시기 그 필요가 없어. 서방은 필요가 없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둘이 그냥 하는 거야. 네, 길거리에서 또 징병 르비우입니다. 르브프의 따뜻한 손길까지. 또 이것도 길거리에서 어디입니까? 키예프입니다. 키예프. 네. 군인들이 4만 달러를 받고 부대를 이탈해 곧바로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제 영상인데 국가경찰청,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군복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 병무청 직원인데 우크라이나 법상 병무청 직원이 강제로 납치할 권한이 없대요. 불법이래요. 그냥 이 사람들은 서류만 주면 되는 거래요. 명장. 집행은 경찰이 하는 거래요. 이거 자체가 우크라이나 법으로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무명 충돌, 이주민들은 러시아에서 여성들을 2등 시민으로 여기며 폭행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이게 메드베데프가 한 얘기라고 하는데 러시아도 외국 이민자들이 자기네 문화를 자꾸 러시아에 강요하는 샤리아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그거를 메드베데프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자, 왜 이 사람들은 라호르, 헤라트, 칸다하르에서 살지 않는 걸까요? 왜 그들은 모든 것이 정상적인 삶과 너무나 다른 이 끔찍한 이교도 나라들을 그토록 좋아하는 걸까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그렇게 샤리아법이 좋으면 니네 동네 가서 살지 왜 러시아에 왔어? 이런 얘기죠. 프랑스는 또 러시아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런 행동은 안 하고 그냥 여론의 립 서비스, 국민들이 원하니까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유렉TV에 따르면 EU는 2030년까지 미국 기술을 배제한 군사 데이터 교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적인 뭔가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답니다. 유럽이. 유럽연합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뒤늦게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쪽막가 그거죠. 전문가들이 북가스 연방 지구에서 고전하는 민족주의에 대해 이거 지금 러시아가 좀 문화적인 어떤 충돌 같은 게 있나 봐요. 이슬람권하고 좀 이게 안 맞는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우크라이나의 그 반데라라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나치 지도자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포스터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나치즘이 없다라는 문구가 반데라의 생일을 맞아 크멜레츠키에 장식된 모습입니다. 반데라의 생일이 1월 1일이므로 이 영상은 아마도 새해 무렵에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리아 보르나모노프는 제프리 앱스타인과 그의 측근들이 자신을 지원한 이 사람이 제프리 앱스타인이 이 사람을 푸틴을 몰아내고 이 사람을 러시아 대통령으로 추진했대요. 네,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란 핵 협상 전 협상이 성사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유럽이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후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협상의 문을 닫아버린 조치이며 지난번 핵 협정도 그러니까 이제 명분 쌓기라는 거죠. 협상이 아니고 공격하려고 지금 명분 쌓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해군 군함이 이스라엘 남부 해안 파로 앞바다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측의 이 외무 차관이 한 발언 중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제안들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으며 워싱턴의 어휘에는 더 이상 타협이란 단어가 없다.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지금 이거 타협하려는 게 아니고 명분 쌓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추가적으로 시간 끌기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약속대로는 하려고 그랬는데 이란이 응해주지 않자 진짜로 싸워야 되거든. 그러려면은 준비할 게 더 많아지니까 대공미사일 같은 거 사드나 패트리어트 그쪽에다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 계획을 포기하고 힘의 과시에 의존하고 있다. 악시오스. 이거는 미국의 인터넷 언론인데 이건 잘못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목표는 공격 가능성에 앞서 국내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하욤이라는 사람이 또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읽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한번 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이란에서 그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그거를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을 했어요. 근데 비난만 하기는 그러니까 체면 유지를 위해서 이란하고 또 약속 대련을 한 번 더 하려고 여기다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배치를 군사 자산을 배치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야, 약속 대련 한 번 더 하자. 우리가 몇 발 쏠 테니까 니네도 몇 발 쏘고 끝내자 그랬더니 이란이 싫어. 이제는 너네 완전 진검승 말 거야. 쏘기만 해봐. 막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런다고 지금 여기서 군대를 빼면 나 체면이 뭐가 돼. 대미국이 그러면 안 되잖아. 야, 대책 회의 좀 하자.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거 300만 건 앱스타인 그거 다 풀어. 그거 내 것만 빼고 나 말고 다른 애들 거 다 풀어. 그리고 저 중요한 건 풀지 말고 알겠지? 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거 기사를 막 받아 적기 시작했죠. 막 앱스타인 막 떠들기 시작했죠. 그 사이에 얘네들은 뭐예요? 이제 회의한 거죠.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우리 군대 뺄 수 없잖아. 빼면 어떻게 되냐? 지금 최강대국 미국이 이란이 싸울 거야. 그런다고 군대 뺐다 그럼 소문나면 야, 우리 그냥 완전 그냥 최면 개떡되는 거야. 이제 미국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그러니 야, 시간 좀 끌자. 300 그거 풀었냐? 예, 풀었습니다. 1시간 30분 풀었습니다. 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있잖아. 좋은 의견 있으면 말을 일단 실제로 하긴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격을 하면 얘네가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약속 대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상되는 이 공격 지점에다가 그 패트리어트나 그 사드 같은 걸 잔뜩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가 한 발 쏘면 걔네도 한 발 쏘겠죠. 우리가 한 발 쏘는데 걔네가 10발 쏘겠어요. 어차피 약속 대련은 아니지만 제한적인 공격과 제한적인 반격으로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죠. 왜? 걔네들이 어딜 쏠지 모르니까. 약속 대련이면 거기만 딱 방어하면 되는데 약속 대련이 아니니까 지금 모든 군대를 다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쏠지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비트코인의 75%는 제프리 앱스타인의 투자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이런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그 만들기만 컴퓨터 프로그램 능력만 있다고 이거를 화폐로 유통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폐 유통시키려면 그 다른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산망에서 뭐 어떤 서버에 컴퓨터에서 뭐 어디로 이체를 하고 그러면 그거를 또 다른 서버로 또 이체를 하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서버 비용은 어떻게 할 건데 누가 될 건데 예? 이 서버 누가 관리하는데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누군가 투자를 해야 돼요. 저는 그게 바로 제프리 앱스타인이었을 거다. 초기에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이 이제 나왔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아직 못 쓰고 있었는데 개념적인 이제 설계만 됐지. 근데 누군가가 투자를 했지. 왜? 자기 범죄 수익을 기존 그 은행망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은행망으로 하기 싫으니까 몰래 자기네 그 범죄 수익을 송금하고 송금 받고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아마 그런 용도였을 것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주 용도는 그것입니다. 그 범죄 수익 송금용. 그러면은 그 모사드나 이 사람 모사드 요원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추정되고 있잖아요. 모사드나 CIA나 이런 사람들이 왜 기존 은행권이 아닌 그런 그 비트코인 같은 대안화폐를 통해서 사용해야 하냐? 얘네들은 정상적으로 그 국회에 그 예산을 탈 수 없는 그러한 비밀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MK 울트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미국에 그 걸려갖고 아니 이런 비인간적인 거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못 해요. 그 다음부터 뭐 했죠? 마약 사업 해갖고 그거 했잖아요. 그 돈을 유통했잖아요.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다니기 불편하잖아. 예? 간편하게 전산상으로 싹 송금하고 싶잖아.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게 필요한 거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추정이지만. 그러한 내용이 앱스타인 파일에서 나왔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앱스타인은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서머스는 바티칸 은행의 논란이 은행의 새로운 수장 임명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바티칸 은행이 EU 규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은밀하게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고. 왜 은밀하게 자금을 이체해야 할까요? 예? 정부가 알길 원하지 않으니까.
기본 지금 정규 그 은행들은 다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잖아요. 근데 정부의 관리 감독을 안 받는 은행 시스템이 필요한 게 그게 이제 바티칸 은행이 이미 하고 있었고 거기에 또 경쟁 업체가 생긴 게 비트코인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사건 새로운 문서에서 트럼프의 이름이 38,000번 이상 언급되었지만 공개된 문서에서는 트럼프와 앱스타인 사이의 개인적인 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은 거예요. 트럼프가 뭔가 잘못된 일 관련됐다는 증거가 될 만한 건 안 나오고 그냥 언급만 됐다고 해서 그게 법정에서 인정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만 나온 거예요.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300만 건 이상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뉴욕타임즈는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있는 모양이네. 그걸로 벌써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다 검토를 했대. 헐, 이거 사람 손으로 한 게 아닌데? 러시아 측 소문 채널에 제가 가입한 채널에 의하면 엄청나게 긴데요. 이걸 제가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민주당 앱스타인 파일을 민주당 그 주요 인사들 그의 주권을 피하면 좀 더 광범위한 이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임기 동안 이 방대한 문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냥 현재 앱스타인 파일을 까봤자 민주당에 관련된 건 다 지웠다는 거야 바이든이. 그러면 까면 누구 것만 남은 거야? 트럼프한테 불리한 것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를 깔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트럼프는 자기 것만 쏙 빼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만 깠다고 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 것도 바이든이 다 삭제시켰고, 그죠? 그 다음에 트럼프 거는 자기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니까 자기가 삭제했고, 그럼 뭐에 남은 건 민주당하고 트럼프하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만 남은 거야. 그걸 깐 거지. 이 작업은 직접적인 언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연결 접촉, 항공편 공동회사 그리고 민주당 고위 인사들과 연관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문서들은 안전하게 보관되었다가 차기 행정부에 인계되었습니다. 소식통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는 앱스타인 파일 전체의 공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취임 후 예상치 못하게 입장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민주당은 그에게 일종의 시한폭탄을 남겨둔 셈입니다. 민감한 인물들의 이름은 모두 삭제되었지만 전체적인 사건 구성은 만약 이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정치적 명예적 책임이 필연적으로 트럼프와 그 측근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형태로 존재하는 이 파일을 편집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히 이 파일을 공개하려는 누구에게든 위협이 됩니다. 예, 이런 설명인데 타당성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 파일에서 이 빌 게이츠하고 앱스타인이 팬데믹에 대해서 또 주고받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15년 그 코로나 언제 있었죠? 2020년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걸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요청하신 팬데믹 대비 회의 의제 초안을 첨부합니다. WHO와 ICRC를 공식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 등 다음 단계를 논의해 봅시다. 지금 얘네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팬데믹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얘네들이 계획하고 실행한 것일까. 그리고 얘는 백신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어. 얘가 투자를 많이 했어. 백신이 막 돌아가다니면은 이 이익을 볼 자가 누구일까. 신기술 mRNA라는 백신 신기술을 엄청나게 빠르게 테스트하고 싶은데 그거 10년씩이나 걸리는데 바로 1년 만에 테스트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를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도대체 누구일까? 궁금하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다. 팬데믹 대비 다음 단계에서 논의해 봅시다. 예를 들어 뭐 조그맣겠죠? 그죠?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이 미국 달러 패거제를 폐지하고 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그 가능성과 수익 창출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와, 얘네들은 진짜 천재들인 것 같아. 중국이 지금 미국 달러하고 결별하고 금을 막 저축할 걸 어떻게 알았지? 얘네들? 앱스타인은 중국의 탈달러화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엘리트들은 실제 사건보다 10년 앞서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10년 앞서 미리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에는 코란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친구로 삼지 말라는 그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 기독교, 이슬람 다 친구가 될 수 있대. 코란은. 그러니까 다 똑같은 애들이지. 얘네들이 다 똑같은 애들이나 한 몸에 달린 두 팔, 세 팔, 네 팔, 원가바만 뉴월드 오더 이거라는 거지. 얘네들 종교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야. 서로 다른 종교인 척하지만 사실상은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왜? 친구가 될 수 있대잖아. 근데 제가 알기로 기독교는 독특하게 기독교만 이런 게 있어요.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협 불가.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없어. 예수가 없다고. 그래서 진정한 종교와 진정한 종교가 아닌 것의 구분점은 뭐냐?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모두 다 행복해. 예수만 없으면 모두 다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술탄 빈 슬라임이 앱살린에게 무슬림, 유대인, 기독교인 간의 우정에 대한 쿨한 강의를 했더니 술탄은 감동적인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나는 이제 내 요트에서 100% 러시아 여성을 맛보러 갈 것이다. 맙소사 다들 제정신이 아닌 건가. 앱사인 파일에서 이런 것도 나왔대. 종교 통일운동 이미 하고 있잖아요. 종교 통합운동 지금 다 동의하는 거라고. 왜? 진정한 기독교인만 빼고 나머지는 다 종교 통합에 찬성해. 그 뭘 빼면 돼? 예수만 빠지면 되는 거야. 예수만 빠지면 모든 종교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앱사인 관련 파일에 누군가 참고로 X가 이번 목요일에 젤렌스키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런데 젤렌스키하고 앱사인이 같이 찍은 되게 어려 보이는데 지금 얼굴에 주름도 많고 막 늙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북한 그 소년단 그 옷이잖아 이거. 북한 소년단은 이런 거 목에다 이런 거 스카프하고 뭐야 이거 굉장히 어려 보이는데? 피터트릭에 보낸 이메일에서 앱사인은 아시다시피 저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대변합니다라고 썼고 아리안드 로스차일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말 많은 기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레리 서머스에 보낸 메시지에서 젤렌스키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스라엘의 조종을 받고 있다고 무시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앱사인의 유언 집행인 니콜리시는 앱사인에게 우리는 곧 러시아에 가야 합니다. 제 친구 일리아 포로마네프를 만나보셔야 이 사람이 이제 푸틴 대신 러시아 대통령 시키기로 했다는 그 사람입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가 푸틴을 대신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살해당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래 시누카 만드는 방법도 오늘 나왔습니다. 레시피가 1단계 붐코어, 2단계 텅스텐 만들고 3단계 극초음속 차폐막, 4단계 차고 로켓 발사 시스템, 대단한에 마하 10의 속도로 복잡한데 난 이거 관심 없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한번 보고 직접 월해시니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진팔이었습니다.